지금 새로운 마이크를 한번 옷 안에 넣어봤는데 아마 잡음이 섞여 들어갈 거예요. 제가 폴라티를 입어가지고 이게 마찰 때문에 소리가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거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사업이 안 되는 이유, 쇼핑몰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거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정색 옷을 입고 온 날은 뭐다? 매운맛 영상이다. 오늘도 팩트로 개세게 갈기는 영상. 뭐 뽀뽀도 갈긴다는 표현을 쓰는데 팩트 정도는 갈긴다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노빠꾸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 왠지 상처를 받으실 것 같다 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이 전에 찍었던 영상은 쇼핑몰이 망하는 이유에 대한 영상을 제가 한번 찍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팩트로 갈기는 영상이었죠. 근데 그 영상은 제가 예쁜 척을 너무 많이 하고 찍어가지고 조금 쪽팔립니다. 웬만해서 그거 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전에 검정색 옷을 입고 나온 핵 매운맛 영상은 왜 노력을 안 하시냐? 라는 거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이거는 쇼핑몰이 그냥 안 되는 이유, 망한 것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니고 지금 뭔가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된다, 시작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좋은 퀄리티를 개선을 해서 여러분들 사업에 좋은 시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조금 말을 세게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쇼핑몰 장사가 안 되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의류 초이스 미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의류 쇼핑몰이에요. 너무 대표님의 스타일만 고집을 하신다거나 너무 유행을 따라가다 보니까 잘 나가는 제품들을 다 모아서 판매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소비자가 원하는 옷을 판매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때 많은 대표님들께서 내가 예쁜 옷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이런 제품이 유행하니까 이걸 팔아보자 해서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사이트 분위기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닌 머리 되어서 들어오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사이트는 대체 어떤 컨셉일까? 이런 거에 약간 의아함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류 초이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사이트 컨디션이 별로인 경우입니다. 사이트 컨디션이 별로라는 건 고객들이 내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도대체 검색 기능은 어디 있는지, 제품명은 뭐 영어로 되어 있는지,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지, 한국어로 되어 있는지, 이 제품이 총 10컬러인데 10컬러가 메인에 다 나타나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촬영은 검정색으로만 해놓고 제품명을 베이직 니트 이렇게 지어놓는다면은 소비자들이 이 제품이 대체 무슨 색이 있는지, 검정색만 있는 건가? 애초에 눌러보지도 않아요. 그 제품에 빨간색이 있든 노란색이 있든 뭐 핑크색이 있든 애초에 눌러보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사이트 컨디션에 포함이 되겠고요. 또는 결제까지 가기가 힘들다. 뭐 요즘에는 결제 다 네이버 페이도 되고 사이트 내부에서 카드 결제도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놓는 대표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보세 쇼핑몰이기 때문에 어쨌든 많은 소비자들한테 많은 옷을 팔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네이버 페이 결제 방식이 없다, 카드 결제가 없다, 뭐 이러면 조금 사기가 힘들죠. 뭐 카카오페이가 된다거나 토스페이가 되면은 정말 사기 쉬운데 말이죠. 그 세 번째로는 상세 사진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상세 사진이랑 하면은 피팅 컷이나 또는 의류 디테일 컷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피팅 컷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쇼핑의 단점이 뭐죠? 사진으로만 보고 옷을 살 수 있다, 영상으로 보고 살 수 있다, 이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류를 입어볼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어떤 체형인데 이 옷이 어떤 핏인지 정자세 사진이라도 있으면 핏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뭐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뭐 요런 포즈, 이런 소비자들이 도대체 이 팔기장이 어디까지 오는지, 어깨뽕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 또는 엄청 비싼 옷이야. 막 15만 원짜리 니트예요. 근데 그거를 퀄리티 겁나 떨어지게 찍어가지고 3만 원도 안 돼 보이게 생겼어.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의아한단 말이죠. 뭐 하이엔드 브랜드, 도메스틱 브랜드가 왜 사람들이 비싸도 구매를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 사진 들어가서 보세요. 엄청 룩북처럼 촬영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베이직한 핏의 기본 맨투맨도 조금 더 퀄리티가 좋게 촬영을 한 업체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번째로는 미흡한 포토샵입니다. 여러분들이 포토샵의 포자도 모르고 포토샵의 P도 모르고 쇼핑몰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카페 알바생이 커피 머신을 못 다루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알바생을 왜 뽑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어느 정도 사이트를 좀 예쁘게 꾸미거나 상세 사진을 예쁘게 포토샵을 한다거나 조금 이렇게 뭉개진 부분도 이렇게 늘려서 적당한 핏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정도의 포토샵을 무조건 하셔야겠죠. 그리고 요즘 쇼핑몰들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디자인되어 있는 거 아시나요?
기본 메인 배너, 작은 메인 배너 이런 모든 배너들을 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넣고 시작하고 심지어 상세 페이지 안에도 뭐 블랙, 화이트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글씨를 막 넣는다거나 귀여운 일러스트를 넣는다거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레이아웃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랑 조금 비슷한 얘기인데 미숙한 촬영 방법입니다. 촬영 방식이 엄청 미숙하면 사진 자체가 퀄리티가 떨어지게 나와요. 좀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이렇게 조명을 쏴서 이런 옷을 찍는 것과 뭐 천장 조명 하나를 켜고 옷을 찍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야외 촬영을 하실 게 아니라면, 그리고 심지어 야외 촬영을 하는데도 어디 무슨 유원지 놀러 가서 찍은 것처럼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찍을 법한 뒷모습 사진 이런 걸로 여러분들은 옷을 사고 싶으신가요? 인플루언서들이 그렇게 판매를 하는 건 그 인플루언서의 얼굴값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플루언서가 아닌 상태에서 쇼핑몰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촬영 기법은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위에서 찍어보고 밑에서 찍어보고 가까이서 찍어보고 나한테 어떤 촬영 방식이 맞는지 한번 깨달아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여섯 번째로는 디테일 컷과 착용 컷의 색상 차이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블랙이지만 만약에 레드 컬러를 입고 있었다. 근데 레드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조금 오렌지빛이 도는 레드, 아니면 핑크빛이 도는 레드, 아니면 파란빛이 도는 레드 굉장히 많잖아요. 다 같은 레드 립스틱이라고 다 같은 레드는 아닌 것처럼 하늘 아래 같은 컬러 없다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 표현을 하지 못하고 조금 오렌지빛이 도는 레드를 핑크빛이 도는 레드로 잘못 보정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교환 환불 요소가 되고 후기에 안 좋은 리뷰가 쌓이겠죠. 그래서 상세 사진과 피팅 컷은 어느 정도 동일한 색상으로 보정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SNS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대표님들입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SNS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SNS를 합니다. 그래서 SNS 활용을 좀 하실 줄 아셔야 아무래도 쇼핑몰 홍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비용을 아낄 수가 있겠죠. SNS를 하지도 않는데 광고만 들이다 돌리면 소비자들이 내 사이트에 그냥 들어와서 보고 나가요. 그런 광고를 원하세요? 아니면 SNS를 하면서 그 SNS 계정을 광고를 돌려서 나의 팔로워를 모으는 방법으로 나의 게시글을 조금 홍보를 할 수 있게, 나중에는 저희 쇼핑몰처럼 광고를 돌리지 않아도 기존 팔로워들이 팔로워를 불러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대표님들께서 본인 계정이든 오피셜 계정이든 어쨌든 간에 SNS는 꼭 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제가 말하는 게 틱톡에서 제로투를 쳐라, 파송송 계량탁을 쳐라 이게 아니라 SNS, 기본적인 인스타그램이라도 조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뭐 일주일에 한두 개 올리는 게시물, 그걸로 소비자들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게시글을 5개 이상은 올려주시고요. 저희는 일주일에 게시글을 21개를 올립니다. 그리고 요즘 SNS에 릴스 엄청 많이 뜨는 거 아시죠?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굉장히 요즘에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정도는 릴스를 올려주시면 더욱더 둘러보기에 상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입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8번째는 무작정 광고비만 지출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SNS 계정도 없고 또는 혹시 있어도 게시글이 한 30-40개도 안 돼. 그런 계정을 광고를 빡세게 돌려봤자 어쨌든 소비자들은 들어와서 얘네가 뭘 추구하는 쇼핑몰인지 그 30-40장 보고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100장 이상은 있어야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눈팅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광고비는 좀 나중에 지출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광고비를 이만큼 쓴다고 해서 매출이 이렇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광고비 이렇게 썼는데 매출 요만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인데 재미있는 컨텐츠 요소가 없는 쇼핑몰입니다. 요즘 쇼핑몰들 그냥 옷만 보여주는 데도 있지만 뭐 주 몇 회 라이브 방송 또는 스토리로 설문조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릴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있는 컨텐츠를 릴스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손가락 딱 튕기면 옷 탁 바뀌는 릴스 있죠. 아니면 신발을 탁 던지면 옷이 바뀌는 릴스. 궁금하시다면 클로제미 오피셜 계정을 인스타그램에 검색해 주셔서 제가 찍은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막간 홍보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재밌어 할 만한 요소의 컨텐츠를 기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엔 라이브 커머스 시대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이
소비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10번째로는 체계가 없는 쇼핑몰입니다. 뭐 대표 혼자 운영하면 체계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할지, 어떤 일을 어떤 순서대로 할지가 중요하죠. 체계가 없다는 건 업데이트 시일도 느려진다는 얘기고, 예상했던 코디보다 조금 덜 찍을 수도 아니면 아예 못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나는 2시간에 한 10코디는 찍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체계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월요일엔 이거 하고, 화요일엔 이거 하고, 뭐 수요일엔 업데이트하고, 목요일엔 에이블리나 브랜디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만의 체계를 만들어 가시고,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한테 체계를 조금 넘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대표의 역량에 포함이 되니까요. 11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본인이 열정이 없어요. 내가 쇼핑몰을 해서 망하든 잘 되든, 뭐 잘 되면 땡큐인데 망한다고 해서 잃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사업하지 마세요. 그리고 12번째로는 글솜씨가 없는 분들. 글솜씨라고 하면은 사이트 안에 들어가는 코멘트도 있겠고요. 아니면 SNS에 올리는 그런 코멘트들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글솜씨가 없거나 나의 말투가 잘못되었어, 이러면 소비자들이 조금 의아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기본 자켓을 올리려는데 나는 글솜씨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 그래서 베이직한 핏이고요. 생각보다 저는 괜찮았어요. 어깨도 넓어 보이지 않고요.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자켓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조금 말주변이 없거나 글솜씨가 없으신 분들은 베이직한 핏이라서 어디에나 어울리고 결혼식 하객룩으로도 좋고, 제가 어깨가 넓은데 체형이 조금 커버되는 것 같아요, 강력 추천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누군 어떻다더라고요.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차라리 저 같으면 베이직한 핏이고 어깨에 패드가 있어서 적당히 각이 잡혀서 예쁜 직각 어깨를 만들 수 있고, 얘는 페이크 포켓이고 클로징해도 예쁘고 오픈해도 예쁘고, 기장은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고 약간 광택감이 있어서 조금 고급스럽다. 핏은 베이직하지만 어느 정도 포멀한 느낌이 있어서 클래식하게 또는 포멀하게 둘 다 연출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패션 용어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13번째로는 모델 핏이 별로라서. 이거는 팩폭 한번 때리겠습니다. 대표님이 직접 모델을 하셨는데 핏이 별로다. 내가 조금 살집이 있어서 핏이 별로다. 그러면 둘 중 하나예요. 살을 빼시던가 모델을 구하시던가.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포토샵 할 시간보다 다른 모델 구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소비자들은 모델 핏만 보고 사기 때문에 요즘 쇼핑몰들 아시죠? 어깨 막 이만큼 올려놓는 거.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어깨 왜 저래? 이럴 수 있겠지만 그 제품 잘 팔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깨를 막 이렇게 포토샵을 해라, 이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모델 핏도 뒷받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14번째, 합당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기본 폴라를 울도 안 들어갔어요. 폴리 100이에요. 근데 이 기본 폴라를 34,000원에 올렸어요. 우리는 도메스틱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이엔드 브랜드도 아닌데 왜 이걸 34,000원에 올렸을까? 그냥 내가 그 돈 주고 팔고 싶어서일 수도 있고, 또는 마진율 계산을 해보니까 이 원가 10,000원짜리 폴라티를 34,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리시는 거겠죠? 아니면 정말 내가 마진율이나 아니면 쇼핑몰에서 어느 정도 업셀링을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본 쇼핑몰에서 이 폴라티를 34,000원이나 주고 삽니까? 예를 들어서 수면 잠옷이 있어요. 수면 잠옷 요즘 지하상가 가면은 15,000원에서 30,000원 사이론 다 삽니다. 근데 쇼핑몰에서 그거를 한 7, 8만 원에 올려놔요. 누가 사죠? 저 같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지하상가 가서 엄청나게 귀여운 수면 잠옷 3, 4개를 살 거예요. 그래도 남네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조금 가격을 내 사진과 그리고 이 옷의 퀄리티와 합당해야지 구매를 한다. 그 15번째, 사실은 제가 이걸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플랫폼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플랫폼 입점에 대한 거부감이죠. 요즘에 플랫폼들에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소문 익히 들어서 아시겠죠? 뭐 최대 30%까지 하니까요. 근데 그런 플랫폼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내 쇼핑몰은 누가 검색해서 들어오나요? 그 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블랙 자켓 하면 내 쇼핑몰이 찍히게 로직이 잘 되어 있는데, 네이버 쇼핑 탭에 블랙 자켓을 검색해서 3만 개의 상품 중에서 우리 제품을 살까요? 지금은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괜히 플랫폼이 계속 생기고 망하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어쨌든 그런 플랫폼 코인에 탑승을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홍보를 해주고 있고 프로모션 자체도 잘 돌려주는데 굳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격을 올려서라도 플랫폼에 입점을 하던가 아니면 미끼 상품으로 조금 걸어서 입점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어쨌든 내 쇼핑몰의 입지를 높입니다. 실제로 조금 메이저 쇼핑몰들은 플랫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현재 플랫폼에 다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 자사몰 매출 50%에 나머지 50%는 플랫폼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데도 입점을 안 하신다는 건 그냥 브랜드를 하시고 싶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16번째는 불통입니다. 소통의 반대말 뭐죠? 불통. 불통의 아이콘이죠. 대표자한테 다이렉트나 아니면은 뭐 메일 아니면은 뭐 댓글 달렸는데 답글을 하나도 안 달아줘. 다이렉트를 못 본 것도 아니고 봤는데 못 본 척해. 그러면 어떤 소비자가 이 쇼핑몰의 마인드를 알고 구매를 할까요? 초반에는 어느 정도 소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댓글 소통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다이렉트가 쌓이고 쌓이면 조금 무시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못 봤다거나. 그런 건 제가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소비자랑 소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 설문을 통해서 인스타그램 활용을 무조건 하시란 얘기죠. 여기서도. 그리고 17번째는 잘못된 대표자의 마인드 세팅입니다. 누가 이 옷을 샀어요. 근데 모델핏은 엄청 예뻤어. 근데 후기에 아니 이 모델핏은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데 제가 입으니까 너무 찡겨요. 너무 목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을 못 쉬겠어요. 이런 거 보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개선을 하겠죠. 아 그럼 다음부터는 조금 목이 넓은 폴라도 가져와 봐야겠다. 아니면은 뭐 66 사이즈 직원의 피팅컷이라도 하나 추가를 해놔야겠다. 상세 설명을 조금 타이트하다고 작성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나가시면 좋지만 초반에는 장사도 안 되는데 고객님이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거는 고객님이 뚱뚱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자체도 어느 정도 마인드 세팅이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개선해 나갈 방향성으로 생각을 해야지 저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야. 나는 잘못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곤란하죠. 18번째는 그거랑 연계돼서 우선 택배만 보내면 그만이다 라는 마인드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주문을 하시고 배송을 보냈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야 하나요? 아니죠. 고객님이 옷을 잘 받아서 후기는 잘 쓰셨는지, 후기를 쓰셨다면 어떤 후기를 쓰셨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잘 나가는 제품들은 추려서 한번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할인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개선을 해나가셔야지 일단 제품이 막 잘 나가면은 택배만 다 보내면 그만이야. 나한테 돈은 들어왔으니까. 이런 마인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교환 반품을 하실 때에도 요즘에는 우리가 회수를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기사님을 배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회수 요청 버튼 하나만, 반품 요청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고객님한테 직접 우체국에 가서 보내라.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보내라.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서비스 마인드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님은 그렇게 보내려면은 하루 반나절을 빼야 되시는 분도 있고 한 30분이 걸리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버튼 누르는 거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거 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이어서 CS 대처가 미흡한 것도 있습니다. CS 대처가 미흡하다는 건 제품이 불량이 발생을 하거나 고객님들께서 환불이나 교환 요청을 했을 때 너무 단답 형식으로 답변을 한다던가 기분 나쁜 티를 낸다던가 이런 것도 있겠고요. 또는 물건이 품절되었을 경우 굉장히 죄송한 경우죠. 그냥 바로 플랫폼이나 자사몰에서 취소를 해버린다거나 연락을 일절 안 주고 그런 경우는 절대 안 되겠죠. 적어도 문자나 전화 정도는 남겨줘야 합니다. 문자를 남기더라도 고객님한테 이 제품이 왜 품절이 됐고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환불을 해드리겠고 정말 죄송하다, 뭐 노력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제품 품절로 취소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면 고객님들도 다시는 안 사요. 이렇게 싸가지 없는 쇼핑몰에서 누가 삽니까? 그리고 20번째는 꼼꼼하지 못한 검수입니다. 저희도 실제로 예전에 검수를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왔었는데요. 지금은 개선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구멍이 나 있다던가 아니면 자켓 어깨 패드가 하나 없다던가 아니면은 뭐 컬러가 조금 상이하다던가 소매가 조금 뭐 지저분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던가
이런 건 당연히 실밥 제거를 다 하고 한 번씩 만져보고 주머니에 손도 넣어보고 보내야겠죠. 그리고 21번째는 고객들의 피드백을 컴플레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입니다. 엄청 진짜 작정하고 괜히 컴플레인 거시는 분들 말고 고객들은 웬만해서 우리한테 피드백을 주고 싶어 해요. 왜냐? 내가 이 쇼핑몰을 샀는데 이런저러한 점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너네가 고치면 좀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 피드백들을 컴플레인으로 생각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은 상세 컷이 너무 적어요. 이 컴플레인을 듣고 아니 사진이 많으면 스크롤 내리기 힘들다고 또 지랄할 거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들었을 때 사진이 적다고? 그럼 조금 더 넣어봐야겠다. 사진이 많다고? 그럼 조금 빼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님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주시는 피드백을 컴플레인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는 뭐 허리가 다 너무 작아서 못 입겠어요. 이거를 니들이 뚱뚱해서 못 입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큰 사이즈의 바지도 업데이트를 해보시던가 그런 분들에게 조금 큰 사이즈의 바지를 추천을 해주세요. 그리고 22번째로는 세금에 대한 무지한 지식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세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팔 거 다 팔아놓고 나중에 세금 또 때려 맞아가지고 통장 잔고 0원 되고 또 열심히 팔아가지고 세금 다 때려 맞아가지고 0원 되고 이거 언제까지 반복하실래요? 어느 정도 세금에 대한 지식 공부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24번째, 늘 말하죠. 마진율. 마진율은 하도 지겹게 말해서 적당히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이 제품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판관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만원짜리 제품을 15,000원에 올려도 남는지, 만원짜리 제품을 20,000원에 올려야 남는지, 이거는 계산을 꼭 때려 보시고요. 마진율 엑셀 계산기는 제가 또 팔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4번째, 너무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쉬고 있다니까. 마지막은 대표자가 멘탈이 파사삭인 경우. 좀 어이없죠. 안 되는 이유에 대표자 멘탈까지 들어간다니. 근데 저는 느꼈습니다. 저는 멘탈이 없어요. 멘탈이 강철도 아니고 두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셔도 전 상처 안 받아요. 저도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도 누가 옆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상처 받아요. 저도. 근데 요즘엔 안 받아요. 왜? 멘탈이 없으니까. 이래야지 장사를 오래오래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뭐라고 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어. 고객님이 배송 늦어서 여긴 대체 왜 이러나요? 일은 하시나요? 이런 말 듣고 집에 가서 울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고객님도 평소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 고객님도 잠시 화가 나서 우리한테 잠깐 화풀이를 한 것뿐입니다. 그렇다고 그 고객님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분도 가끔 있긴 하지만 그냥 듣고 흘리세요. 그냥 듣고 이거는 그냥 무작정인 컴플레인이다. 그냥 나한테 욕이하고 싶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최대한 마음을 다 잡고 운영을 해보세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고객님들도 잘하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무언가 수틀렸으니까 고객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냥 내가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고 집에 가서 막 울고 밤에 막 가족 친구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멘탈 강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남 얘기라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 지금 26살인데 제가 장사를 지금 17살부터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린 마음에 뭐 누가 어쩌네 저쩌네 이러면은 막 상처받고 고객님이 뭐 옷이 짱네 마네 이러면 막 화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웬만해서는 그러지 말아봐라. 조금 단련을 좀 해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매운맛 영상인데 생각보다 착하게 말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 늘 응원하고 있고요. 오늘도 내일도 부자 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